네, 6번 풀겠습니다. 추정과 검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고르면 누구냐? 추정이랑 검정을 합쳐서 통계학에서 뭐라 그래? 통계적 추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밑에 있는 설명들 보시면은 요 추정과 검정에 대한 특징, 성질, 뭐 정의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 설명이 틀린 거 여러분들이 제대로 공부하셨으면 당연히 구별해 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기억. 신뢰도가 낮아질수록 신뢰 구간 길이가 짧아지니 실내 구간 길이는 어떻게 구해? 2 곱하기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로 구하는데 요 신뢰도는 어디에 영향을 끼치는 거야? 요 k 값에 영향을 끼치는 거죠. 만약에 k가 표준 정규분포면은 신뢰도가 95%면은 0.025 값을 쓰는 거고 예를 들어 90%로 낮았어. 이건 95%일 때고 예를 들어 90%로 낮아지면은 z 0.05 값을 쓸 겁니다. 그렇죠. 반절씩 나눠 가니까. 그래서 얘가 몇인 거 알고 있어 내가? 1.96 얘는 몇이야? 1.645라는 거 이제 문제 풀다 보면은 외울 수가 있게 되죠. 또는 그냥 그래프로 그려봤을 때 2.5%는 여기가 2.5% 되게 해주는 값이고 5%는 여기까지 해갖고 5%가 나오게 하는 값이니까 얘가 더 뭐하다는 거 알고 있어? 크다라는 거 알고 있죠. 자, 그래서 신뢰도를 낮췄어. 그랬더니 요 K 값도 뭐 되죠? 작아지죠. 그러니까 전체가 어떻게 돼? 작아지죠. 그래서 신뢰도가 낮아질수록 신뢰 구간 길이가 짧아지는 거 맞다고. 자, 다시 추정에서 중요한 게 뭐가 있어? 신뢰 수준과 여기선 신뢰도라고 적혀 있는데 신뢰 수준과 신뢰 구간 길이가 있다고. 자, 우리가 상식적으로 신뢰 수준은 어떨수록 좋은 거야? 클수록 좋은 거죠. 95% 믿을 만한 말보다는 99% 믿을 만한 말이 더 정확하고 더 믿음이 가잖아. 근데 신뢰 구간 길이는 어떨수록 좋다고? 작을수록 좋다고. 만약에 우리나라 사람들 키의 평균이 0에서 3m입니다. 이러면 뭐해? 신뢰 수준이 100%입니다. 근데 쓸모가 없잖아. 그럼 당연히 0cm부터 3m 사이에 있겠지. 우리나라 사람들 키의 평균이. 당연한 소리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신뢰 구간이 길면은 쓸모가 없어집니다. 뭐 171에서 173 사이입니다. 요런 식으로 돼야지 쓸모가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신뢰 수준은 클수록 신뢰 구간 길이는 작을수록 좋은데 이 두 개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는 없다.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은 신뢰 수준도 100% 올리고 신뢰 구간 길이도 그냥 0으로 만들어서 아예 정확하게 해버리지. 근데 동시에 만족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한쪽이 좋아지면은 한쪽은 나빠질 수밖에 없다. 지금 문제처럼 신뢰도가 낮아지는 거 안 좋은 일이죠. 그럼 반대로 신뢰 구간 길이 입장에서는 뭐해? 좋은 일이 벌어진다고. 짧아지는 좋은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판단해 갖고 기억 판단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니은 검정력은 기무가설이 참일 때 벌써 틀렸죠. 검정력은 언제 구하는 거야? 대립가설이 참일 때 기각할 확률이죠. 근데 기무가설이 참일 때 기무가설을 기각할 확률이다 했으니까 참인데 기각해버려. 그럼 잘못한 거 아니야. 그쵸? 이게 바로 뭐야? 1종 오류가 발생할 확률이죠. 그렇기 때문에 니은 틀렸다. 다음 디귿 유의수준 5%에서 기각된 기무가설은 10%에서도 기각되니 자 5%에서 기각됐어. 자 여기 양측 검정이어서 여기가 5% 기각력이라고 쳐봐. 5%에서 기각된다는 거는 검정 통계량이 여기 있단 소리 아니야. 그럼 10% 기각력은 여기 요렇게 더 크게 만들 건데 그럼 여기에서도 당연히 뭐 하겠어? 기각력이 속하겠죠. 그러니까 디귿이 맞는 문장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정답 몇 번? 2번이 되는 무슨 문제? 쉬운 문제. 통계적 추론에 대한 기본적인 성질을 기본적인 이 각각의 단어들의 개념을 아니면 요 가설 검정하는 방법을 너는 알고 있냐고 묻는 정말 기본적인 문제였습니다. 네, 7번 풀어보겠습니다. 회귀 분석하고 회귀 모형 유의성 검정에 분산 분석표가 나왔어. 자, 그랬을 때 표본 상관계수란 검정 결과 구해보랍니다. 자, 그럼 검정 결과 쉽죠. 왜냐면 P값이 이미 주어져 있으니까. P값이 뭐해? 0.05보다 작잖아. 유의 수준 0.05보다 작다고. 그럼 기무가설 뭐야? 기각이죠. 그래 정답 3번, 4번은 안 되고 이렇게 판별해 놓은 상태에서 이제 1, 2번을 봤더니 표본 상관계수의 둘이 뭐가 달라? 부호가 다르죠. 다 어쨌든 뭐 구해 보면은 루트 7분의 5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7분의 5가 나오는 건 맞나 봐. 근데 부호만 다르다고. 부호는 상관계수의 부호는 누굴 보고 정하라고? 회기, 계수, 기울기의 추정값의 부호 보고 정하시면 된다고. 지금 추정된 회기식의 회기 계수 기울기가 몇이야? 마이너스 2.5죠. 뭐라고? 마이너스라고. 그럼 당연히 상관계수도 뭐 해야 돼? 마이너스여야 되죠. 정답 몇 번? 2번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굳이 요 표를 이용해서 R제곱 결정계수 구하고 얘로 상관계수 구할 필요 없고 일단 검정 결과부터 P값이 나와 있으니까 판단해 주고 나니까 그 뒤는 뭐만 판단하면 돼? 부호만 판단하면 된다고.
그쵸. 그렇기 때문에 굳이 막 제대로 정확하게 구하시려고 노력하시지 마시고 쪼끔이라도 어떻게 하면은 요거만 구분하면 바로 정답 달라지는데 그런 점에 착안하셔서 문제를 푸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쉬운 문제였습니다. 네, 8번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통계량 값들을 알려주고 1, 2, 3, 4 중에서 옳은 거 찾아보랍니다. 자, 첫 번째 너무 쉽죠. 2의 2x 마이너스 3, 2y가 되기 때문에 대입해 보시면 2x는 0이고 2y는 마이너스 2니까 계산하면 6이 될 겁니다. 근데 마이너스 6이라 했으니까 1번 틀렸고 2번 분산 구하래. 차의 분산 구하래. 그럼 차의 분산 어떻게 구해? 분산의 합 마이너스 2 공분산 요렇게 구하죠. x의 분산 지금 4, y의 분산 지금 8, 공분산 마이너스 5니까 계산하면은 요게 10이고 더하기 10 되니까 22가 될 겁니다. 근데 17이라 했으니까 뭐해? 틀렸죠. 다음에 3번 뭐 구하래? 공분산 x, x 마이너스 y 구하래.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알고 계시면 좋아. 공분산은 쪼개 쓸 수가 있습니다. 요렇게. x, x 그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갖다 써서 마이너스 공분산 x, y 요런 식으로 쓸 수가 있다고. 그래서 요렇게 쪼개 쓸 수 있다라는 거를 요 17년 9급 요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익혀 주시면은 앞으로도 문제 풀 때 도움이 될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쪼개 쓰는 게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요렇게 구해야죠. 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곱입니다 해서 각 값들을 구하셔서 이제 구하셔도 됩니다. 근데 그럼 조금 귀찮겠죠. 자, x의 공분산, 자기 자신과의 공분산은 뭐라고? 분산이라고. 그래서 이 값이 4였고 공분산이 지금 몇이야? 마이너스 5죠. 마이너스 5 넣으면 더하기 5가 되니까 더하기 5죠. 더하기 5가 되니까 9가 될 겁니다. 근데 마이너스 1이 되냐고 물어봤으니까 틀렸죠. 정답 몇 번? 4번이 되는 거야. 그럼 당연히 요거 상관계수 구할 수가 있죠. 여기 앞에 곱해진 거는 부호만 앞으로 나가니까 그냥 요거의 상관계수 구하는 거고 이 값은 공분산 나누기 루트 분산 해주는 거기 때문에 요거를 대입해 주시면은 요렇게 나올 겁니다. 그렇죠. 마이너스 4루트 2분의 5가 나올 거라고. 근데 1, 2, 3번이 다 우리가 판별할 수가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제대로만 판별하신다면은 뭐 4번 굳이 구하지 않고도 정답 구할 수 있는 쉬운 문제였습니다. 네, 9번 풀겠습니다. 9번 회귀 분석해서 회귀 직선 찾은 다음에 옳은 것만 모두 고른 것은 무엇이냐 찾는 거죠. 기억, x는 x0에서 y의 평균 반응에 대한 신뢰 구간의 길이는 x0가 표본 평균에 가까울수록 짧아지니. 그럼 요 문장에서 우리가 처음 보는 게 뭐야? y의 평균 반응에 대한 신뢰 구간, 요거를 처음 보죠. 여기 17년 9급에서 처음 나온 표현이라고. y의 평균 반응이 이 y 그리고 x는 x0니까 x는 x0라고 주어져 있을 때 y의 평균 반응에 대한 신뢰 구간 공식이 있습니다. 근데 요거까지는 우리가 자세히 배우지가 않는다고. 왜냐면 이거에 대한 문제가 잘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요 신뢰 구간 공식 외우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y의 추정값 플러스 마이너스 t분 복값 곱하기 루트 ms 2분의 n분의 1 더하기 sxx 분의 x 마이너스 바x 일단 x 제로니까 여기 x 제로죠. x 제로 마이너스 바x의 제곱. 자, 요렇게 생겼기 때문에 요 식을 잘 쓰지도 않아. 시험에서 잘 나오지도 않는데 이것까지 외우기는 우리가 조금 무리가 있다. 그렇죠? 통계학 개론 수준을 조금 넘어서는 내용이다라는 생각에서 제가 가르치진 않습니다. 제 교재엔 있는데 제가 따로 가르치진 않는다고. 근데 대신에 제가 교재에서 뭐라고 설명드렸냐, 요거에 대한 신뢰 구간 길이가 언제 짧냐라는 거, x가 언제, x0가 몇이면 짧냐라는 것 정도만 여러분들이 외워주셔라라고 말씀드렸어. 자, 요게 신뢰 구간인데 t분포야 뭐 바뀌지 않겠죠. MSE도 바뀌지 않고 n분의 1 표본의 개수도 바뀌지가 않는다고. 그다음에 x 값도 x의 편차 제곱들 다 더한 거기 때문에 요 x0가 바뀌면은 요 실내권에서 바뀌는 부분은 여기밖에 없다. 여기 분자에 있는 x0 마이너스 바x의 제곱 요 부분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어. 그래서 실내 구간 길이는 여기가 어떨수록 작을수록 짧을 거 아니야. 분자에 있으니까. 그렇죠? 그럼 언제가 가장 최소야? x0가 바x 표본 평균이면 이 값이 뭐가 되니까 0이 되니까 가장 짧아질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x0는 요 y의 평균 반응에 대한 신뢰 구간의 길이는 언제 가장 짧다? x0가 표본 평균일 때 가장 짧다는 거야. 그리고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요 제곱한 값이 줄어들 거니까 이때 짧아질 겁니다. 그래서 기억이 맞는 문장이긴 하다. 근데 대신에 여러분들께 드릴 말씀은 뭐야? 이 신뢰 구간 공식 이것까지 외우기는 무리가 있다. 대신에 요 신뢰 구간이 언제 가장 짧다? 표본 평균일 때 짧다. 요 결론만 외워주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신뢰 구간이 나오는 거는 조금 제 생각에는 통계학 개론 시험 범위에서는 조금 선을 넘는 내용인 것 같다. 근데 대신에 언제 짧은지까지는 시험에 가끔씩 나오니까 외워주자. 자, 요렇게 해갖고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나머지 니은 디귿은 뭐 판단을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니은 회귀 제곱합 SSR은 요렇게 구할 수 있니? 맞죠? SSR을 베타1의 제곱 곱하기 SX 요렇게 구할 수가 있다고. 요 식을 당연히 외워주시면 되고, 이 식을 외우기 싫다 하시는 분은 여기서부터 출발해 갖고 뭐 해줘? 제곱해줘. 요렇게. 요 결정 계수를 SST분의 SSR이라고 적어주시면 요렇게 약분돼 갖고 SSR은 요겁니다. B제곱 곱하기 SXX입니다. 라는 식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어쨌든 그래서 식변환해서 찾아주면은 맞는 거 확인할 수가 있고, 이제 마지막으로 디귿 Y랑 Y 햇의 상관계수 제곱이랑 Y랑 X의 상관계수 제곱이 같니? 그럼 Y랑 Y 햇의 상관계수의 제곱이 무엇인가를 구해 주시면 되죠. 그럼 y 햇은 뭐야? 요 값이라고. 요 값을 여기다가 뭐 해주면 돼? 집어넣어 주시면 됩니다. 그럼 y 콤마 베타 제로 플러스 베타 1 x가 될 거 아니야. 근데 요렇게 해서 상관계수 구할 때 뭐만 이렇게 둘이 곱해서 요 부호값만 앞으로 뭐 내가 튀어나가잖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근데 지금 베타 제로 뭐 베타 1에 지금 회귀계수 기울기의 추정값이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는 몰라. 어쨌든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는 모르는데 이 값이 y랑 x의 상관계수 값이랑은 같다고. 근데 그거를 뭐 하지? 제곱하자니까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상관없이 플러스가 되겠죠. 그래서 당연히 요 y랑 x의 상관계수 제곱이랑 뭐가 돼? 같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 문제는 우리가 알아야 될 사항들이 몇 개 있는데, 첫 번째 뭐다? y의 평균 반응의 신뢰 구간 길이는 x0가 x의 표본 평균일 때 가장 짧다. 요거 첫 번째라. y 햇이 어떻게 되냐 어쩌고저쩌고 물어보는 문제는 y 햇 대신에 뭘 집어넣어라? 베타 제로 햇 더하기 베타 1 햇 x, 요 y를 추정된 회귀식을 집어넣어 주시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는데 문제 자체는 쉽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요 신뢰 구간도 요 문제에서 처음 나온 거기 때문에 난이도 요 17년 9급을 이제 11년부터 16년까지 공부한 다음에 풀었을 때는 풀기 어려운 문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앞으로 풀 때는 요 신뢰 구간 길이가 이때 가장 짧은 거, 여기 표본 평균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요 제곱값이 줄어들면서 짧아지는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풀 수는 있는 문제다라고 평가를 드리겠습니다. 네, 10번 풀어보겠습니다. 10번 A랑 B 두 개의 공장이 있어. 근데 두 공장에서의 총 제곱합 SST는 같답니다. 자, 그랬을 때 두 공장의 MSTR 값과 MSE 값을 비교해 보래. MSTR이 얘가 바로 뭐야? 얘가 우리가 쓰는 MSR입니다. 평균 처리 제곱이래잖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MSR이라고 표현하는데 책에 따라서는 처리가 영어로 트리트먼트다 보니까 MSTR 요렇게 쓰기도 합니다. MSE는 우리가 원래 알던 대로 평균 오차 제곱이죠. 자, 그랬을 때 그래프를 요 상자 그림을 살펴보니까 MSR이라는 건 뭐야? 분산 분석에서 MSR은 뭐야? 그룹 간 변동이죠. 그룹 간 변동이 SSR이고 그거를 자유도로 나눈 게 MSR 아니야. 그다음에 MSE는 뭐야? 그룹 내 변동이라고. 그룹 내 변동이 SSE고 그거를 자유도로 나눈 놈이 MSE죠. 그래서 요 그래프를 보고 누가 더 그룹 간 변동이 크냐, 누가 더 그룹 내 변동이 크냐를 판단해서 대소 관계 크기만 비교해 주라는 문제죠. 자, 그래서 공장 A를 보면은 그룹 내에서는 별 차이가 없어. 근데 대신에 그룹 간 길이의 평균 값들이 뭐해? 엄청나게 차이가 나죠.
자, 공장 B는 그룹 내에서도 변동이 엄청 심해. 근데 그룹 간 평균 요 가운데가 어느 정도 평균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상자 그림에서 엄밀히 말하면 요 선은 중앙값이긴 한데 지금 보면 어느 정도 좌우 대칭이 게 생겼잖아. 그래서 요 부분이 평균이라고 치면은 평균끼리 별 차이는 없죠. 그래서 공장 A는 그룹 간 변동이 크고 그룹 내 변동은 작고 공장 B는 그룹 간 변동이 작은 대신에 그룹 내 변동이 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MSR은 뭐라고? 그룹 간 변동이라고. 그럼 A가 커, B가 커? A가 더 크겠죠. 그 다음에 그룹 내 변동이 뭐야? 그게 바로 MSE라고. MSE는 누가 더 커? 요 공장 B가 내부에서의 이 차이, 편차가 더 크잖아. 변동이 더 크잖아. 그렇기 때문에 B가 더 크게 됩니다. 그 정답 몇 번? 3번이 되는 거죠. 당연한 얘기지만 두 개의 부호가 같을 순 없어. 왜냐면 SST가 동일하기 때문에 어디에다가 MSR 주고 어디에다가 MSE 줘야 되는 거야. 어디에다가 SSR 값 분배하고 SSE 값을 똑같은 SST로 뭐 해야 돼? 분배해야 되기 때문에 한쪽이 둘 다 클 순 없다고. 왜냐하면 둘 다 어차피 제조 방법도 동일하고 반복수도 동일하기 때문에 자유도가 동일하기 때문에 둘 다 클 순 없다고. 그렇기 때문에 한쪽이 이 A가 더 MSR 값이 커 그럼 당연히 MSE는 B가 크다. 이런 식으로 해서 빠르게 골라주셔도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그래프 보고 분산 분석의 제곱합, 평균 제곱 비교하는 문제 뭐 처음 나오긴 했지만 여러분들이 분산 분석에 대한 개념, 각각의 제곱합들이 무슨 의미인가만 알고 계셨으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